무대가 멈춘 순간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진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현역가왕 3~7회에서 모두의 숨을 먹게 한 그 밤 역시 단순한 사고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노래가 끊기고 감정이 먼저 터져나온 그 찰나에 한 심사위원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만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대가 완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명이 쏟아지던 무대 위에서 빈에서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감정의 밀도는 이전과 달랐고 관객석의 공기마저 단단해졌습니다. 한음 한음에 실린 호흡은 흔들림보다 집중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무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노래는 멈췄고 그 순간은 생방송이든 녹화든 모두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눈물이 흘렀다는 사실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실패로 정의하려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실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무대가 누구의 실수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빈에서는 감정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끌어안고 노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무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윤명선이 만점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 무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은 노래의 완성도보다 태도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그 두 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한 장면이었습니다. 감정은 완벽했지만 무대는 멈췄고 바로 그 간극이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참가자의 개인적인 순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준결승을 앞둔 가장 치열한 관문에서 가장 어린 참가자 중 한 명이 보여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쌓인 자리에서 감정은 때로 무기가 되고 때로는 짐이 됩니다. 이 무대는 그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빈에서가 서 있었습니다. 윤명선의 한마디는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점이라는 단어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기준이 달랐다는 선언이었을까요? 그 말은 감정을 이유로 무대를 낮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 이 무대가 가진 위험성을 조용히 짚어준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쉽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대를 결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빈에서의 그 밤이 바로 그렇습니다. 노래는 멈췄지만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은 흘러넘쳤지만 판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이 무대는 천재의 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탈락의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윤명선의 만점 발언은 그 경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7회의 무대는 우연히 흔들린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맥락 위에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회차는 본선 3차전이자 준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참가자들에게는 더 이상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듀엣과 솔로를 연이어 소화해야 하는 구조는 감정과 체력, 그리고 집중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건 자체가 이미 참가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빈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무대 경험과 깊은 감정 표현으로 이전 회차들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감정선이 복잡한 곡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몰입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빈에서가 선택한 듀엣곡은 감정의 폭이 넓고 호흡의 균형이 중요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는 소화하기 어렵고 두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나누고 버텨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무대 초반 빈에서는 파트너와의 호흡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곡을 이끌어갔습니다. 표정과 제스처는 절제되어 있었고 감정은 천천히 쌓아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곡이 중반을 넘어 감정이 가장 깊어지는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음악이 요구하는 감정의 깊이와 무대라는 환경이 주는 긴장이 겹치며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계산된 연출이 아니라 무대에 진심으로 몰입한 가수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경계선에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면이 기술적인 준비 부족이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빈에서는 노래를 포기하거나 무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기보다 그 감정을 그대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에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점수를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빈에서는 그 순간 노래의 진실성을 우선시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늘 감정과 완주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해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 차례 감정에 먹히는 무대를 경계해왔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빈에서의 무대는 이 프로그램의 기준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감정 전달력은 분명했지만 무대의 흐름은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윤명선의 평가가 갖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는 무대 직후 빈에서를 향해 감정을 너무 잘 소화하는 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무대의 본질을 짚은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소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이 무대가 지닌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현역가왕 37회의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고로 정리되기에는 너무 많은 조건과 선택이 얽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압박과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준이 한 무대 위에서 교차했습니다. 빈에서의 듀엣 무대는 그 교차점에서 발생한 결과였고 이 사건은 이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서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듀엣 무대 이후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멈춘 뒤에도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무대 위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심사위원들 역시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사고 이후의 정리가 아니라 한 무대가 남긴 무게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회차의 가장 큰 특징은 듀엣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이어서 솔로 무대를 소화해야 했고 이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빈에서에게 이 구조는 더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듀엣에서 감정의 정점을 이미 한 차례 넘긴 상황에서 솔로 무대는 기술과 멘탈을 동시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무대 뒤 대기 공간에서 빈에서는 길게 숨을 고르는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음악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에서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렵습니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다음 무대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지나치게 눌러버리면 노래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솔로 무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 나이에 감정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무대가 멈췄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의 진정성이 더 오래 남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의 성격을 강조하며 결과가 중요한 시점에서의 흔들림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이 두 반응은 모두 이 무대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높이 평가해온 심사위원들과 완주력을 중시해온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명선의 만점 발언은 이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감정 전달력만 놓고 본다면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을 이유로 무대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감정이라는 요소를 기술과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겠다는 기준 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가왕의 점수는 단일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안정성 그리고 무대 완주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빈에서의 무대는 가장 위험한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솔로 무대를 앞둔 상황에서 빈에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무대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난 감정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차분하게 자신의 호흡을 되찾고 노래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참가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감정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대를 지킬 것인가? 빈에서의 7회 무대는 이 질문을 가장 날것의 형태로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듀엣에서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솔로 무대를 앞둔 대기실은 무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대신 낮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이전 회차의 포스터들이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빈에서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에 길게 담기지 않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감정 폭발과 달리 이 공간에서의 빈에서는 놀라울 만큼 차분해 보였습니다. 눈물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한 번의 파도를 넘긴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중심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에서 이 대기실의 시간은 무대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무대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로 무대는 듀엣과 다른 종류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함께 호흡을 맞출 상대도 없고 감정을 분산시킬 여지도 없습니다. 모든 시선과 판단은 오롯이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솔로 곡은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하기보다는 구조와 호흡이 분명한 곡이었습니다. 이는 듀엣 무대 이후 그녀가 내린 하나의 선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시 증명하기보다는 무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행동입니다. 무대 뒤 커튼 앞에서 빈에서는 짧게 눈을 감고 손가락을 한번 굽혔다 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짧은 행동은 긴 설명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듀엣 무대 직후의 긴장과는 다른 종류의 집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명선은 무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만점 발언은 단순히 과거의 무대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이 솔로 무대를 지켜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태도와 완주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회차가 끝난 이후에도 빈에서의 이름은 많은 이야기 속에 남았습니다.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무대는 한 참가자의 성장 과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와 그 감정을 다시 정리하는 책임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마주했다는 사실은 이 무대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현역가왕 3-7회는 누가 더 잘 불렀는가를 넘어 어떤 무대가 더 오래 질문을 남겼는가를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감정이 무대의 주인이 되는 순간과 무대가 감정을 다시 품는 순간이 한 회차 안에 공존했습니다. 이 무대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다뤄야 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는 결국 무대 위에서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빈에서의 7회 무대는 그 배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경험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순간에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무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뒤 남는 것은 언제나 조용한 여운입니다. 현역가왕 3-7회가 끝난 지금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머무는 순간은 노래가 멈췄던 그 찰나일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도 잠시 멀어지고 한 사람의 호흡과 선택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정적은 실패를 의미하기보다는 질문을 남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결과로만 정의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려 했습니다.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때 그녀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점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윤명선의 만점 발언은 그래서 더욱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이 무대가 가진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감정 표현이 결코 기술보다 가볍지 않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의미가 겹쳐졌기에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쉽게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 무대는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차는 승패보다 성장의 흔적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빈에서의 7회 무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참가자의 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대를 지켜본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으며 실수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술은 늘 완벽함보다 진실함에 가까워질 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결국 한 사람을 다음 무대로 이끕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증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무대의 가치입니다. 천재인가 탈락인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아직 너무 이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그녀를 한 단계 더 깊은 무대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대를 기억하고 어떤 가수를 응원할 것인가?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시선은 결국 프로그램을 넘어 음악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꿉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와 성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다음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